시진핑은 중국에 불을 지폈고 그 불길이 그를 건좌에 올려놓았던 바로 그 체제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씨는 바로 탐욕, 편집증, 그리고 배신에 대한 깊은 두려움입니다. 이제 그 불씨는 시진핑이 신뢰했던 내부 인사들 사이에서 조용히 반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 중국 지도자 시진핑은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자 최고 장군인 장여하와 또 다른 중앙군사위원회 장군인 류정리를 성공적으로 숙청했습니다. 2026년 1월 24일 중국 국방부는 짧지만 충격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고위 장군들이 중대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인민해방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2명인 정의샤와 류진리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모두가 같은 질문을 떠올립니다. 시진핑이 왜 군대를 해체하고 있을까요? 중국은 이런 혼란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상황을 이해하려면 최근 숙청 등 충격적인 사건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모두를 놀라게 한 전귀샤 전구와 장군이 그 시작입니다. 충격을 준 이유는 그가 단순히 장교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는 막대한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중국군 전체를 통제하는 중앙군사위원회의 상임부주석이었습니다. 정의샤는 2022년부터 그 자리를 맡아왔고 그의 배경 덕분에 그는 태자당으로서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의 아버지와 함께 싸웠던 혁명군 사령관의 아들로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시진핑은 그를 정년 이후에도 권좌에 남기기 위해 규칙까지 어겼고 이는 모두가 주목한 공개적인 충성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장이 갑자기 공개 석상에서 사라졌을 때 인민해방군의 이 인자조차 공영에 처할 수 있다면 충성심이 누구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시진핑과의 인맥도 그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장이 몰락했다면 누구든 그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연합참모부의 수장이었던 류실리 장군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군수 분야의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전 베트남과의 충돌에서 실제 전투 경험을 가진 마지막 고위 장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 세대 동안 큰 전쟁을 치르지 않은 군대에서 그런 경험은 금과도 같습니다. 그의 숙청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를 제거한 것은 단순한 상징적 조치가 아니라 군의 핵심 기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이로 인한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고의 두 장군과 함께 로켓군 사령관, 조달 책임자, 물류 담당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고위 인민해방군 지도자들도 숙청당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 당대회 이후 시진핑이 승진시킨 중앙군사위원회 7명의 위원 중 5명이 사라졌고 위원회에는 시진핑 본인과 기율 담당관 징성민만 남아 사실상 텅 비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2년 기준 인민해방군 최고 지도부의 약 3분의 2가 해임되거나 좌천되거나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때 인민해방군의 방대한 조직을 연결하던 지휘체계가 무너졌습니다. 2026년의 숙청은 단순히 나무 가지치기가 아니라 시진핑이 적대적이거나 반항적이거나 부패했다고 판단한 전체 가지를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모든 숙청이 진행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외곽에서 인민해방군 병력의 이동에 대한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영상에는 탱크와 장갑차 그리고 군인들이 도로를 봉쇄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정부로부터는 공식적인 발표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정의샤가 실각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벌어진 일이라 시진핑 불안을 막기 위해 병력을 이동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에게 도전할 수 있는 남은 이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인지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용한 반란은 소문을 넘어 거리로 퍼지고 있습니다. 두려움도 조용하지 않을 거며 이는 사람들의 움직임과 행동, 생각까지 변화시킵니다. 이런 압박감은 신뢰를 쌓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모든 명령을 시험으로 만들며 모든 지연을 더 큰 문제의 불씨로 바꿉니다. 중국 밖에서 지켜보는 누구에게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군대는 외부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감시하며 자신의 그림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내부 집중은 실수와 오판 가능성을 높여 그 영향이 대만이나 더 멀리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대만 관련 내용은 잠시 후 다시 다루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혼란스러운 해임과 관련해서 베이징은 이 해임들이 부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공식 입장이며 문서상으로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의샤와 류실리는 중대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들리지만 사실상 아무거나 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뇌물을 받는 것부터 회의에서 크게 숨 쉬는 것까지 무엇이든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입니다. 이 표현은 모호하게 만들어져 지도부가 설명 없이 행동할 수 있게 합니다. 전형적인 방식이죠. 부패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큰 문제였으며 로켓군 스캔들은 그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시진핑의 2023년 말 숙청과 이후 강경 조치가 정당화되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과 중국 조사관들이 확인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미사일 사일로에는 연료 대신 물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지휘관들은 리베이트를 통해 정비 자금을 빼돌렸고 결함이 있는 장비에 서명했으며 실패를 숨기기 위해 준비 태세 보고서를 조작했습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기만 행위는 중국의 핵 억지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켰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리위차오 장군과 부관 등 지도자 숙청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이를 단순한 부패가 아닌 진영 내 조용한 반란으로 봤습니다. 이는 중국 인민해방군 공식 신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숙청이 시작된 이후 해당 신문은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사설을 내보내며 장교들이 권위를 배신하고 당열을 훼손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은 매우 날카롭고 거의 절박하게 들리며 정과 류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신뢰를 심각하게 배신했고 시진핑의 절대 지휘 책임제를 심각하게 짓밟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숙청은 전투 준비와 2027년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물 제거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임과 체포의 속도와 범위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감 있는 체제는 이렇게 하지 않고 당황한 체제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 사면 하나 더라는 거래입니다. 이번 경우에 공짜로 따라오는 것은 숨겨진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보기관의 속삭임은 더 어두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정정의 경우 소문은 부풀려진 계약이나 일상적인 부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핵무기와 발사 절차와 관련된 민감한 미사일 데이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는 중국의 최고 핵 관련 데이터를 미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꽤 충격적이죠? 류의 경우에는 소문은 그가 부적절하게 발언하고 시진핑의 지시에 대해 부하들 앞에서 의문을 제기했다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입증된 것은 없으며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증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증명도 무의미합니다. 숙청은 결코 문서로 입증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뢰에 관한 것입니다. 시진핑이 누구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의심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의심이 기준이 되면 그것은 오래가지 않아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시스템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결코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문, 실종, 모호한 혐의는 단순한 스캔들보다 더 깊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제는 의심만으로도 최고위 장군들이 사라질 수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인민해방군 내부의 부패 작동 방식과 시진핑과의 관계 변화 이유를 한 걸음 물러서서 살펴봐야 합니다. 인민해방군 부패는 시진핑 집권 후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장군들은 계약을 부풀리고 조달 담당자들은 무기 거래로 이득을 챙겼으며 고장난 시스템도 승인되어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모두 이런 일을 알면서 오랫동안 용인해왔습니다. 이것은 범죄보다는 마찰로 여겨졌으며 거대하고 불투명한 군사 관료제에서 사업을 하는데 불가피한 비용이었습니다. 변한 것은 부패 자체가 아니라 시진핑이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진핑은 부패를 관리의 문제로 보지 않고 충성심의 문제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풀려진 계약이 단순 도둑질이 아니라 장교들이 통제 밖에서 사적 권력 네트워크를 만든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망가진 시스템은 더 이상 단순한 태만이 아니었고 잠재적인 방해 행위처럼 보였습니다. 조작된 보고서는 경력 보호를 위한 거짓말을 넘어 결정적인 순간에 지휘 체계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경고였습니다. 한번 부패가 그런 식으로 해석되면 의심은 빠르게 퍼집니다. 모든 불규칙이 의도적으로 보이고 실수는 정치적으로, 실패는 개인 문제로 느껴집니다. 이 변화가 현재 숙청을 다르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보다는 그들이 형성하는 패턴이 더 중요해집니다. 부패는 더 이상 우려가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시진핑은 누구든 제거하기 위한 명분으로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는 그 혐의가 단순한 시작일 뿐이라고 의심합니다. 숙청이 진짜 목표입니다. 모든 것을 규율 문제로 포장함으로써 시진핑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숨깁니다.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선제 조치입니다. 반대 세력이 조직되기도 전에, 심지어 자신을 인식하기도 전에 짓밟기 위해 고안된 캠페인입니다. 두려움과 침묵 위에 세워진 체제에서는 의심만으로도 내부에서 전체 구조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합니다. 이 모든 것은 체제 내부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충성심은 더 이상 결과나 능력, 경험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침묵, 복종, 그리고 생존으로 평가됩니다. 시진핑의 중국에서는 부패가 진짜 범죄가 아닙니다. 의심이 진짜 범죄이며 의심만으로도 군대 내 최고 인사들조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란의 서사가 형성됩니다. 거리의 탱크나 장군이 본부를 습격하는 것이 아니라 머뭇거림과 침묵, 그리고 최고위층에 닿지 않는 주도권으로 이루어집니다. 명령을 미루는 지휘관은 신중한 것이 아니라 불충한 것입니다. 군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장군은 철저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인물입니다. 의심을 표하는 참모 장교는 분석적이기보다 음모를 꾸밉니다. 시진핑은 이미 반란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이는 겉으론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퍼지고 만연합니다.
그 믿음을 받아들이면 선제 공격이 생존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신임했던 사람들까지 숙청합니다. 반란이 아니라 두려움이 지배하는 체제에선 망설임도 반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 주제는 시진핑이 숙청을 어떻게 절대적인 통제의 도구로 바꾸었는가입니다. 우리가 중앙군사위원회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한때 권력을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해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였지만 이제는 시진핑 본인과 기율 담당자 단 2명만 남았습니다. 이 말은 토론과 안전장치가 사라지고 장군들의 위원회가 이제 한 사람의 왕좌실이 됐다는 뜻입니다. 숙청은 시진핑의 장악력을 높이지만 그를 고립시키고 주변의 진실을 두려워하는 이들만 남깁니다. 이로 인한 불행한 결과는 군대에서 경험과 능력, 그리고 제도적 기억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구조가 얼마나 엉망이 됐는지 보십시오. 합동참모부는 텅 비었고 조달과 물류 책임자들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시진핑은 충성만이 유일한 화폐이고 두려움만이 유일한 분위기이며 침묵만이 생존인 체제의 중심에 앉아 있습니다. 이번 숙청이 특히 불안한 이유는 시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은 세 번째 임기 중반에 후계자 없이 임기를 확보했습니다. 이 선택만으로도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가 무기한 권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나타내지만 동시에 최고위층의 공백을 만듭니다. 후계자가 준비되지 않고 대체 권위도 신뢰받지 않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자신의 측근 그룹을 확장하는 대신 오히려 좁혔습니다. 고위 인사가 한 명씩 제거될 때마다 다음 숙청은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확실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체제 내부에 전달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후계 구도는 계획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일을 볼 때 시기가 중요한 위협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창설 10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이정표는 시진핑의 세계적 군대 건설 약속과 직접 연결됩니다. 중국에서 기념일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마감일입니다. 시진핑은 2027년까지 현대화된 군대를 완성하겠다는 약속에 자신의 정당성을 걸고 있습니다. 이 날짜는 대만 비상사태 계획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는 자신감과 위용을 과시하는 순간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숙청으로 인해 그 약속을 실현할 리더십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념일이 다가올수록 수사와 현실의 차이를 숨기기 어려워져 이 순간이 더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시진핑은 평온한 시기에 내부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역량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의샤와 류철리 같은 인물들을 제거함으로써 시진핑은 인민해방군이 성숙함과 준비태세를 보여줘야 할 바로 그 시점에 작전의 핵심을 해체해버렸습니다. 100주년은 이제 축하가 아닌 시험대가 됐습니다. 주도성을 잃고 두려움에 지배당하며 침묵 속에서 이끌리는 군대가 여전히 세계적 수준의 군대라는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 모순은 결코 놓칠 수 없습니다. 시진핑은 중국의 부상을 설계한 건축가로 보이길 원하지만 그의 행동은 깊은 불안감을 드러냅니다. 자신감 있는 지도자는 팀을 만들고 후계자를 양성하며 집단의 힘을 보여줍니다. 시진핑은 그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는 측근만 남기고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제거했으며 후계 구도를 의도적으로 불분명하게 남겨두었습니다. 이번 숙청은 부패나 기강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적 순간에 타인의 권위 주장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시진핑은 인민해방군 100주년을 승리가 아닌 취약성과 연관지었습니다. 이 순간이 특별한 이유는 시진핑에게 매우 개인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숙청은 커지는 배신감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는 장군들이 보고서를 조작하고 미사일 부대가 부패로 텅 비며 조달 책임자들이 예산을 빼돌리고 시스템을 방치하는 것을 봤습니다. 모든 폭로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군이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 자신이 내린 명령을 수행할 능력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의 근본적인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의 전쟁은 단순히 전장의 약점만 드러낸 것이 아니라 능력보다 두려움과 충성심에 기반한 체제의 위험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휘관들은 머뭇거렸고 나쁜 소식은 숨겨졌으며 현실은 너무 느리게 위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한 번에 실패라는 형태로 닥쳐왔습니다. 시진핑에게 이는 지휘체계에서 정직함이 사라질 때의 경고가 되었어야 했지만 그는 능력 보호 대신 더 어두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무너지는 체제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노골적으로 드러난 불충을 보았습니다. 모든 실패는 의심이 되었고 모든 실수는 의도적으로 보였으며 그래서 그는 숙청을 선택했습니다. 통제 붕괴를 막으려던 시진핑은 오히려 붕괴를 불가피하게 하는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의심으로 통치하며 장교들에게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의심을 처벌함으로써 그는 피드백을 없애버렸습니다. 그 결과 문서상으로는 충성스러워 보이지만 정작 그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실제로는 점점 더 약해지는 군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오랫동안 분열되어 부문 간 자원 경쟁이 있었습니다. 시진핑은 약점 개혁 대신 모든 것을 자신에게 중앙 집권화했습니다. 그런 권력 집중은 현대 중국 역사에서 전례 없습니다.
그것은 결정이 더 빨라진다는 의미지만 동시에 견제받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를 모든 곳에서 위협을 보는 한 사람의 손에 맡기고 끝없는 숙청을 통해 유능한 조언자들 대신 예스맨들로 자신을 둘러싸게 될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시진핑은 숙청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외부인은 무모하다고 봅니다. 이는 유능함을 없애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은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전략적 시험에 직면했습니다. 후계자간 없는 지도자, 창군 100주년을 맞은 군대, 우크라이나에서 얻은 교훈, 그리고 대만을 둘러싼 갈등이 임박한 상황이 결합되면서 이 캠페인은 극적일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도 합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불안정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고위층에서 정보가 붕괴되면 오판이 뒤따르고 명령은 더 날카로워지며 조언은 더 약해지고 지도자들은 허구에 근거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타이완 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만으로도 해상 운송로가 마비되고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세계 경제에 충격파가 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숙청은 단순히 고위 장군들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교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계층에서 인민해방군의 행동 방식을 조용히 다시 쓰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신뢰를 대신하게 되면 주도권은 더 이상 강점이 아니라 오히려 약점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일찍 행동하면 무모해 보이고 늦게 행동하면 불충성스럽게 보입니다. 이런 위험 속에서 지휘관들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더 오래 기다릴수록 망설임이 점점 습관이 되어갑니다. 그런 망설임은 훈련 일정에 나타나 체크리스트로 굳어지고 훈련은 실수를 감추며 현장 장교들도 실시간 문제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인정한다는 것은 감시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함을 연기하는 행위가 돼버립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실험 정신이 사라집니다. 장교들에게 아이디어가 없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이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훈련이 경직될수록 추진력이 약해지고 기다리는 습관이 확산됩니다. 일단 기다림이 당연해지면 충성심도 형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장교들은 여전히 충성을 맹세하지만 의미는 점점 사라집니다. 생존이 신념을 대신하고 존경심은 옅어지며 권위는 흐려지고 명령은 옳아서가 아니라 안전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판단은 복종의 자리를 내주고 복종만이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가치가 됩니다. 생각하고 적응하며 기존의 가정을 의심하는 장교들은 좌절하거나 제거되고 침묵하는 장교들이 승진하게 됩니다. 가장 나쁜 점은 하급 장교들이 상급 장교들이 당하는 일을 보며 유능함이 가치 없고 신중함만 중요해지는 걸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은 분노를 낳습니다. 많은 이들이 시진핑을 신뢰를 이끄는 지도자가 아니라 모든 진로 결정을 좌우하는 두려움의 근원으로 보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충성을 강요하기 위한 숙청은 오히려 조용한 적대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적대감은 소리치지 않고 조직 깊숙한 곳으로 더 숨어듭니다. 분노는 은밀한 방해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방식으로 은근히 끓어오릅니다. 이런 현상들은 아직 추측에 불과하지만 비슷한 권위주의 군대에서 관찰된 패턴입니다. 중간급 지휘관이 멘토들이 하룻밤 새 사라지는 걸 보며 준비태세 보고서를 조작하거나 성공 지표를 부풀리고 작은 실패를 누락시키며 눈에 띄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공개적인 반란이 아니라 두려움과 좌절에서 비롯된 소극적인 저항입니다. 장교들은 숙청을 불러올 수 있는 진실을 숨김으로써 자신을 보호합니다. 이런 패턴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길의 끝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모스크바는 구호와 수치로 자신감 있게 전쟁에 뛰어들었고 이어 혼란이 닥쳤습니다. 장교들은 허가를 기다렸습니다. 군수 지원이 붕괴되고 정치적 충성이 전장의 현실보다 더 중요해졌으며 체계는 자발성을 처벌했고 전장은 그 체계를 처벌했습니다. 시진핑은 결과를 인식하고도 이를 피하지 않고 조건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집단 지도체제 소멸로 최고위층 의사결정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류질리가 사라지면 정치적 의도와 군사행동 사이의 다리가 약해집니다. 계획은 승인되기 중이고 부대들은 명령 실행에 확신이 없어 주저합니다. 심지어 일상적인 결정조차도 위험하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중심이 느려지면 그 피해는 바깥으로 퍼져나갑니다. 주요 프로그램이 정체되고 극초음속 미사일 첨단 센서, AI 지휘 시스템 등이 포함됩니다.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이들은 해임되거나 재평가되고 그들의 지식도 점차 사라집니다. 프로젝트가 재개되면서 일정과 비용이 늘고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한 시도가 오히려 격차를 키웁니다. 이 숙청을 단순한 자기 파괴로만 보는 것은 실수입니다. 역사는 이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시진핑은 과거에도 이런 일을 했고 2012년 마지막에는 반부패 운동으로 중국 인민해방군 고위층을 휩쓸었습니다. 쉬카이하오와 거바시옹 같은 거물급 장군들이 그들을 보호하던 후원 네트워크와 함께 몰락했습니다. 2017년까지 100명 이상의 고위 장교들이 사라졌습니다. 그 영향은 가혹했지만 효과적인 지휘 체계는 단순화되었습니다. 권력 중심이 무너지고 충성은 시진핑에게 집중됐습니다. 단기적으로 인민해방군은 시진핑의 의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명령도 더 신속히 전달되었으며 저항도 없어졌습니다.
시진핑은 숙청이 통제를 가져온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은 2013년과 다르며 이번 물결은 규모와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시기적으로 더 위험하고 이전 단속은 체제 붕괴 없이 부패만 줄였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라이벌만 제거하고 운영 능력은 유지했지만 이번에는 경험과 조직의 기억까지 정확히 제거하고 있습니다. 대만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진핑이 감수하고 있는 위험입니다. 그는 즉각적인 복종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 대가로 장기적인 대비 태세를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능력 없는 복종은 강점이 아니라 취약함입니다. 제복을 입은 채로 말이죠. 이것이 시진핑이 스스로 만들어낸 역설입니다. 그는 배신을 두려워해서 숙청을 단합행합니다. 숙청은 반란이나 공개적인 저항이 아니라 침묵을 낳습니다. 장교들은 솔직함 없이 따릅니다. 명령은 위에서 내려오지만 현실은 더 이상 위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전쟁 대신 정치 환경에서 살아남으려 준비합니다. 이것은 도전 없는 반란입니다. 압력이 그것을 드러낼 때까지 보이지 않으며 시진핑의 탄압을 몰고 온 두려움에서 비롯된 조용한 반란입니다. 그 압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만 문제가 표면에 드러나면 겉으로는 중국이 여전히 강력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복잡한 침공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지도부의 혼란이 계획을 늦추고 여기에 부족한 작전 전문성까지 더해지면 중국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결과 대만은 시간을 벌고 민방위가 향상되며 지역 억제력도 강화됩니다. 하지만 베이징에게 진짜 위험은 첫 번째 행동 이후에 찾아옵니다. 중국의 전쟁 계획은 속도, 협력, 그리고 지속적인 동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미 확인했듯이 그 이점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숙청이 일어나면 두려움과 허위의 문화가 생깁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 가면은 무너집니다. 중국의 군사적 효율성과 함께 말이죠. 마비 상태는 글로벌 사회에서 어떤 군대도 견딜 수 없고 결국 다른 나라들도 이 상황에 끌어들입니다. 경쟁자들은 기회를 감지하고 동맹국들은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은 중국에 가장 의존하는 파트너인 북한 같은 나라들에게 평양 입장에서 불안함을 줍니다. 중국의 안보와 안정은 중요합니다. 중국은 연료와 식량, 외교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베이징의 변화는 실제 위험을 초래해 북한이 입장을 제고하게 만듭니다. 일본과 한국도 같은 신호를 봅니다. 그들은 중국이 주춤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북한을 관찰하며 불안해지고 불안정에 대비합니다. 러시아도 익숙한 것을 보고 있을 겁니다. 중국 문제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경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모스크바는 약해진 중국이 예전처럼 기술이나 물류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결국 중국의 숙청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번 숙청이 정리가 아니라 단절이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시진핑은 반란을 진압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명령에 따르면서 현실을 숨기는 조용한 반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미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공포에 지배된 군대는 행진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지만 진정한 시험 앞에서는 침묵과 맹목적 복종이 큰 대가를 초래합니다. 말없이 따르는 군대는 이미 절반은 패배한 셈입니다. 중국이 회복해도 수년이 걸리며 잃은 전문성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도적 기억은 단기간에 복구되지 않습니다. 깨진 신뢰는 천천히 회복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가 시스템에 남습니다. 이 역설은 전 세계에 분명합니다. 중국은 더 약해졌지만 그래서 오히려 다루기 더 어렵습니다. 지정학에서 예측 불가능성은 종종 힘보다 위험합니다. 시진핑이 자신의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그가 한때 자신의 통치를 효과적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기반 없이도 통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중국 인민해방군 내부의 조용한 반란은 중국 국경을 넘어 세계관계의 미래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절대 권력을 추구하는 것으로 시작된 일이 연약함과 두려움의 이야기로 풀려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로 인해 한때 떠오르는 거인이었던 중국은 불확실한 미래의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